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물질대사와 건강과 관련된 여러분들 개념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빈칸 채우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을 좀 하시고요. 60쪽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도록 하죠. 자, 섭취량과 소비량을 비교한 내용인데요. 자, 가를 보면요.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훨씬 많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체내에 3대 영양소가 점점 줄어드는 영양 실조와 같은 문제가 생길 거고요. A는 반대로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내 몸에 3대 영양소의 비축량이 많아지는, 즉 비만과 관련된 대사성 질환들이 많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됐죠? 1번을 볼까요? 자, 가상태가 지속되면 체중이 당연히 감소를 할 거고요. 가상태가 지속되면 내 몸에 3대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내 몸을 지켜줄 물질도 제대로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면역력은 오히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겠습니다. 자, 나 상태가 지속이 되면 대사성 질환 발병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게 될 거고요. 나 상태가 지속되면 당연히 비만이 될 수 있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사람의 에너지 대사와 균형에 관한 학생의 의견이랍니다. OX 문제죠. A를 볼까요? 기초 대사량 외에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량, 활동 대사량이라 한다. 그렇죠? 맞고요. 자, B 보겠습니다. 에너지 섭취량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더 적은 경우죠.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경우 영양 과다? 그렇겠죠? 자,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니? 아니요. 소비합니다. 그걸 뭘 한다고? 기초 대사량을 한다고 그랬죠. 자, 3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OX 문제가 되겠죠. 자, 고혈압은요,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죠. 혈관이 터져버리게 되면, 특히 뇌로 가는 혈관이 터져버리게 되면 뇌의 기능이 정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쓰러지는 뇌졸중이 생길 수 있죠. 여러 합병증을 당연히 유발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체내의 물질대사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물질대사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관계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자, 운동 부족이나 영양 과잉 등 생활 습관에 의해서만 발생하니라고 물어봤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뭐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선천적인 유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틀렸고요. 자, 대표적인 질병으로 고혈압, 당뇨병. 그렇죠. 이거 외에도 두 가지를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가 있었지? 지방간도 있었고요. 고지혈증도 있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는요, 세 가지 식품 A에서 C에 포함된 영양소의 함유량을 나눈 3대 영양소의 그람당 발생하는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 표에 나와 있는 거는 그람당 에너지 함량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문제마다 이 수치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아마도 내신에서는 주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 수치는 여러분들 외워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죠. 자, 각 식품을요, 100g을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을 각각 구해보라 했습니다. 100g이다. 그럼 A도 100g 섭취를 했고요. B도 100g 섭취를 했고요. C도 100g을 섭취를 했습니다. 그럼 100g 중에 30%면 탄수화물 A는 30g 있는 거죠. A는 15g 있는 거고요. A도 10g 있는 겁니다. 그럼 A는 아예 없고요. A가 바로 40g 있겠네요. 그럼 A는 15g 있겠죠. 그럼 A는 25g, A는 40g, A는 5g이 되겠습니다. 되겠지, 그치? 그럼 열량 어떻게 구하면 되니? 그러면 탄수화물은 곱하기 4 때리시고요. 단백질도 곱하기 4 때리시고요. A는 곱하기 9에서 각각의 열량을 뭐 해주면 더해주게 되면 A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0g에다가 곱하기 4 때리시고요. 40g에다 곱하기 4 때리시고 여기다 9 때리시고 각각의 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9에서요. 각각의 에너지량을 더해주시게 되면 원하는 열량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별과 나이에 따른 기초대사량을 나타낸 거라고 그랬죠. 됐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대사량은 이미 나오는 종속변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종속변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금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성별하고 나이, 즉 성별과 나이를 일종의 조작변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렇죠? 자, 또 하나 조건에서 보실게. 근육의 평균 발달량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나이대에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대사량이 높은 이유는 결국 뭐의 발달량 차이 때문이구나. 근육 발달량의 차이 때문이구나.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으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근육 발달량이 더 높겠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대사량이 높은 거는요.
성별에 따른 기초대사량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나이를 통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찬가지로 방금 설명했듯이 특정 나이를 찍어가지고 특정 나이에서만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하든 여기서 비교하든 여기서 비교하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죠. 맞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증가아니라고 물어봤죠. 이때는 나이와 기초대사량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성별은 우리가 통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성별을 통제시키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됩니다. 남자만 봐도 되고요, 여자만 봐도 됩니다. 됐죠? 저는 여자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무시하고요, 나이가 가면 갈수록 기초대사량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죠.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발달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니, 그렇죠. 여기 조건과 이 그래프의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요, 어느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과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의 연령에 따른 일일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일일 에너지 소비량. 자, 그림 나는요, 정상인 사람과 비만인 사람의 연령에 따른 일일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1번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자,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초대사량은 감소하니 물어봤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나이와 기초대사량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요, 일일 에너지량이죠. 일일 에너지량. 근데 이 기초대사량은 결국 어디에 포함이 되지? 일일 대사량이 포함이 되죠. 그러면 전체적인 일일 대사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기초대사량도 당연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이와 기초대사량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 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농촌과 도시 중에 하나를 통제시켜야 됩니다. 그럼 농촌을 보든 도시를 보든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죠. 그럼 도시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게 되죠. 농촌을 봐도 전체적인 기초대사량이 줄어듭니다. 정상이든 비만이든 나이가 들어가면요, 전체적으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20에서 36세의 에너지 소비량이면 이 나이대만 보란 얘기죠. 농촌에 사는 사람이 도시의 사람보다 많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0하고 36이면요,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겠죠? 그러면 도시보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일일 대사량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죠. 더 위에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많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인 사람이 비만인 사람보다니까 이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보란 얘기죠. 그렇죠?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비만인 사람보다 정상인 사람의 그래프가 좀 더 위에 올라와 있죠. 물론 중간에 역전되는 구간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정상인 비만보다 에너지 일일 대사량이 더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 누가 더 많다? 정상이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높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양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에 사는 사람보다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냐라고 물어봤죠. 즉, 에너지 섭취와 소비량에 대해서 에너지가 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가 그래프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구간을 보면요, 대다수가 여기서부터요, 대체적으로 여기까지가 농촌에 있는 사람이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일일 에너지량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도시보다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평균적인 체중과 키를 가진 두 사람이요, 하루 동안 영양소로부터 섭취한 에너지량, 표는 평균적인 체중과 키를 가진 성인의 일일 권장량을 나타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남자는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량이 2700이고요. 이 여자는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량이 2300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하루 동안 들여보내고 이걸 소비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 남자가 하루에 섭취한 에너지량이 이것보다 적으면요, 이 사람은 에너지 부족 현상이 생기겠죠? 이것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만큼의 3대 영양소량이 몸에서 많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단백질의 기준치도 정해져 있고요. 그럼 여자는 볼까요? 여자는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이 적합하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의 단백질의 권장량은 70g이죠? 여자를 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단백질 양이 아니라 에너지량이 나와 있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뭐예요?
단백질의 섭취량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단백질이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가 현재 140kcal를요, 단백질을 통해서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단백질을 몇 g을 섭취를 해야 이만큼의 에너지의 함량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은요, 1g당 몇 킬로칼로리야? 4kcal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그럼 실제 140kcal에 해당되는 양이 몇 g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x에 대한 비례식을 구하면요, x는요 4분의 14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나눠주면요 35g이 되죠. 권장량은 70인데 이 여자는 지금 35g 섭취했기 때문에 권장량에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지방보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역시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자 보는 거다. 그럼 여자가 탄수화물을 1200kcal를 섭취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양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4kcal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300g이 나오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지방도 구해볼까요? 그럼 지방은 현재 440kcal입니다. 그러면 지방은 1g당 9kcal니까 얘를 9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해당되는 g이 나오겠네요. 그럼 대략 한 48.8g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탄수화물이 지방보다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5가 되겠네요. 자, 3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는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2배 많이 물어봤죠. 역시 남자의 단백질 섭취량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남자가 560kcal죠. 이걸 몇으로 나누면 됩니까?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140g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권장량보다 2배 많냐고 물어봤는데, 권장량은 80이고 2배는 160g이니까 2배 많은 건 아니죠. 4번 보겠습니다. 남자는 지방 섭취량이 탄수화물보다 많이라고 물어봤죠. 역시 똑같이 구해주면 되죠. 현재 1500kcal죠. 몇으로 나눠주면 돼요? 9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략 한 166g 정도가 나오고요. 그럼 탄수화물 볼까요? 그럼 1200을 몇으로?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300g 나오겠네요. 그럼 지방 섭취량이 탄수화물보다 많은 건 아니죠? 탄수화물이 더 많습니다. 5번 볼까요? 영양 섭취량이 지속될 경우 영양 부족으로 질병이 유발될 확률은 여자가 높니라고 물어봤죠. 보겠습니다. 영양 부족입니다. 이것보다 적은지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1200 더하기 140 더하기 440을 더해주면 되죠. 그럼 1780kcal가 나오죠. 그러면 원래 권장되는 소비량보다 더 적죠. 그럼 남자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남자는 1200에다가 560에다가 1500을 더하는 거죠. 남자, 여자를 비교하면요, 여자는 권장량보다 적고요, 남자는 권장량보다 많죠. 그러면 영양 부족으로 질병 유발 확률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더 높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는 철수와 영희의 하루 평균 영양소 섭취량, 그다음 표 나는 철수와 영희의 하루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 거다 표현을 하고 있죠. 1번은 보죠. 자, 일일 대사량은 철수가 영희보다 높니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 대사량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생명 활동에 이용된 에너지량 우리가 일일 대사량 보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이 곧 일일 대사량 보면 되겠죠. 그럼 철수가 영희보다 높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영희는 영양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니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영희가 섭취한 이 양에 따른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한 에너지 섭취량보다 더 낮니?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럼 영희가 흡수한 에너지량은요, 탄수화물 300g 곱하기 4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 30g에다가 곱하기 9 하면 되고요. 단백질 30에다가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1590kcal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에너지 소비량보다 더 적죠. 그러면 영양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철수는요, 지방보다 탄수화물을 통해 섭취한 에너지량이 더 많이 물어보고 있죠. 에너지량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철수가 지방을 통한 에너지 흡수량은요, 여기 150에다가 곱하기 9를 하시면 될 거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요, 400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600kcal가 되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350kcal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질대사와 건강과 관련된 개념서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